최기상 대표입니다. 토지보상 잘 받는 법 시리즈 그 두 번째 세무편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증권사 출신이었고요. 국가, 지자체, 사업 시행자, 그리고 지주에게도 이익인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돼 있죠. 어, 세금은 개개인의 전략과 상황, 어떤 미래에 대한 설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워낙에 개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는 이제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근본 영상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필지 보통 하나가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 두 개, 세 개 이렇게 여러 개 갖고 계실 건데 이제 시골에 있는 토지다 보니까 다필지를 보유한 토지주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해를 달리해서 수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수용 감면으로 인한 그 감면 한도 1억 작용까지 하게 되면은 그 농어촌 특별세도 면제되니까 1억 원까지 감면되잖아요. 그걸 두 해에 걸쳐서 받을 수 있고 또 과표를 낮은 구간을 두 번 카운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낮은 과표를 두 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상금을 해를 끊어서 수령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현금 보상과 채권 보상. 채권 보상에 따른 할인과 만기 보유 특약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토 보상에 따른 세금 감면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채권 보상의 경우에는 그 만기 보유가 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어요. 이제 세무사님들은 주로 이 만기 보유가 유리하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또 다양한 거를 봐야 되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발생할 수 있고요. 제 경험상 또 이게 중도 해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중도 해지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실거래가가 예전에 찍힌 것들, 실거래 신고가 안 된 것들, 또 토지 대장상 이제 예전 토지들은 실거래가와 한상가액으로 비교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세무사님한테 얘기하시면 이거 뭐 특별하게 뭐 특별한 방법으로 세금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세무사님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토지 양도전 증여도 절세 플랜의 하나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정 지역에서 뭐 특히 대구 같은 데서 이런 게 한꺼번에 이제 막 증여했다가 절세 플랜의 하나로 세금 이렇게 절세가 됩니다 하고 이제 절세 금액의 뭐 한 30% 이렇게 수수료 받아가시는 세무사님들이 계셨어요. 대구에서 엄청 크게 일어났었는데 다만 이 경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는 이제 그 금융 사이드에서 하다 보니까 이 직계 좀비 속으로 이렇게 돈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 예를 들면 뭐 사위 며느리한테 돈이 건너갔다 그러면 이분들이 뭐 예상치 추정치긴 하지만 한 5년 이내에 누군가는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한 10집 중에 한 집 정도는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명의신탁이네, 뭐 내 재산이네, 네 재산이 이렇게 싸우는 경우를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꼭 절세만 고민하지 마시고,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는데, 하여튼 고민은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절세 플랜의 하나로. 또, 증여 후에 수도권 그 주민등록이 토지 소유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셔버리면 현금을 못 받고 채권 보상자가 될 수 있고요. 대토 보상이나 협의양도인 택지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이제 3명 이상의 세무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 3명이 대책에 있는 세무사님 3명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자, 대책위원회에 있는 세무사님 한 분 이렇게 한번 받아보시고요. 왜냐하면 대책위원회에는 보통 법무법인이 있단 말이에요. 예. 법무법인이 있게 되면 이 수용재결이라든가 이런 거를 크게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람인지라. 또 금융권에 계신 세무사님한테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금융권에서는 보상자금을 빨리 유치해야 되거든요. 이분들은. 왜냐면 이게 매월 실적 체킹을 하기 때문에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보상금을 좀 빨리 받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대체기와 연결이 안 된,
저는 뭐 LH공사에 보면은 보통 세무사님들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요 LH공사에 있는 세무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LH 출신 세무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떻게 보면 좀 LH 편을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체기와 연결이 안 된 LH공사에 계신 세무사님 이렇게 한 세 분 정도, 한 분 LH공사 세무사님, 또 금융권에 계신 세무사님, 대체기원회에 있는 세무사님 이렇게 한 세 분 정도 상담을 받아보는 거를 권해드리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다른 환경에 계신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받아봐라. 이분들의 실력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실력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고 대책위원회도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요. 법무법인한테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또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도 또 이해관계가 있어요. 보상금 빨리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 실적으로 잡히는 거고. 또 대책위원회 연결이 안 된, 뭐, 예를 들어 LH 세무사님이시다 그러면 뭐 LH를 막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LH 비판하면 LH에서 이 자리를 제공해 줬잖아요. 그러면 LH 비판하면 LH에서 쫓겨나겠죠. 그래서 LH에 계신 세무사님한테도 받아보고 금융권에 계신 세무사님한테도 받아보고 대책위원회에 있는 세무사님한테도 받아봐라. 왜냐? 사람인지라 다른 업무 영역에 대한 침범 소지가 있어서 예, 소신 있는 의견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또 여섯 번째는 어, 저는 이거는 제가 이제 경험을 좀 많이 해봐서 세무대리인 없이 뭐 자기 혼자 이렇게 세무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 양도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도 뭐 세무사님 쓰지 않고 제가 그냥 신고합니다. 왜냐면 홈택스 들어가면 다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토지 수용에 따른 감면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하는 게 생각보다 내용이 좀 복잡하고 고민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해서 수수료를 주고 위탁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세무사님들한테 막 맡기시고 수수료를 조금 소정의 수수료를 드리는 걸 권해드리고 일곱 번째 제일 중요하죠. 세무수수료 비교입니다. 지방에 가면 이 세무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막 3천만 원 이렇게 부르시는 것도 봤어요. 정말 돈을 한 번에 확 긁어버리더라고요. 보상 지역에서. 근데 뭐 수도권은 보통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현실이고. 왜냐면 세무사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도권 세무사님들은 비교적 저렴한 금액을 얘기하지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매우 높은 비합리적 세무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상담을 여러 번 받아보시고 저렴한 세무 대리를 해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전체 지주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다뤄봤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절세 방법들이 뭐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